혹시 내 몸에서도 냄새가 나는 걸까? 안녕하세요. 고니 TV 건강 100세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냄새가 난다더라. 혹은 누가 옆에만 와도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요. 불쾌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냄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 안의 건강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60대 이후 몸에서 나는 체취의 정체 그리고 그 원인을 낱낱이 알려드릴 겁니다. 왜 나는 걸까? 라는 의문부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라는 실질적인 방법까지 AI와 최신 건강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노인 냄새의 정체, 노네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진 현상입니다. 바로 노네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50대 후반부터 체내에서 생성되기 시작해서 6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네날은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특히 피부 표면에 분비되는 피지가 분해되면서 생기죠. 문제는 이 노네날이 공기 중에서 쉽게 퍼지고 냄새도 꽤 불쾌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사람에 따라선 눅눅한 옷장 냄새, 혹은 기름기 있는 종이 냄새 같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위생 문제만은 아닙니다. 매일 샤워하고 청결을 유지해도 노네날은 피부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기 때문에 씻는다고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이 냄새가 더 강해지는 걸까요? 피지선의 변화,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신진대사의 저하가 원인입니다. 즉, 노네날은 단순한 채취가 아니라 신체 노화의 징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20대와 60대 이상 남성의 셔츠를 비교 분석한 결과 노네날 수치가 3배 이상 차이 났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네날을 줄이거나 억제하는 방법도 존재하니까요. 그 내용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냄새를 유발하는 구체적인 5가지 원인을 설명하는 채취를 만드는 주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네날 외에도 시니어 채취를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이번엔 그중 대표적인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피지선의 변화. 나이가 들면 얼굴보다는 등, 목 뒤, 가슴 부위의 피지선이 더 활발해집니다. 이 부위에서 분비되는 지방이 공기와 만나 산화되면 특유의 시큼하고 불쾌한 냄새가 생깁니다. 특히 남성은 여성보다 피지 분비량이 많기 때문에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죠. 2. 입과 잇몸 위생 문제. 입냄새도 강력한 채취의 일부입니다. 치아가 약해지거나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음식 찌꺼기나 세균이 쌓이면서 악취가 발생합니다. 특히 의치 즉 틀니를 사용하는 분들은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균 번식으로 훨씬 더 강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3. 땀 냄새와 박테리아 번식. 땀 자체는 무취입니다. 하지만 피부 표면의 박테리아가 땀과 반응하면 박테리아가 분해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하죠. 특히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바닥은 온도와 습도가 높아 냄새가 더 쉽게 날 수 있습니다. 4. 음식의 영양. 몸에서 나는 냄새는 먹는 음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 양파, 고기류, 유제품 등은 체내에서 분해되며 냄새 물질을 배출합니다. 특히 고단백, 고지방 식사를 자주 하시는 분은 노네날과 함께 채취가 더 강하게 날 수 있습니다. 5. 간, 신장 등 장기 기능 저하. 채취는 몸의 이상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암모니아 냄새나 단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몸에서 날 수 있고요. 이 경우엔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니라 질병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냄새는 단지 불쾌한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냄새가 어떤 병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채취로 알 수 있는 질병 신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채취의 일반적인 원인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특정한 냄새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장기의 이상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생선 비린내는 신장 질환과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몸에서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난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독증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면서 독특한 냄새가 피부나 입에서 퍼지게 됩니다. 이런 냄새가 반복되거나 강해진다면 신장 기능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2. 암모니아 냄새는 간 기능 이상 신호입니다. 입이나 땀에서 암모니아 또는 오줌 비슷한 냄새가 느껴진다면 간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간은 몸속 독소를 해독하는 기관인데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냄새로 나타납니다. 3. 썩은 과일 냄새는 당뇨병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숨 쉴 때 썩은 사과 같은 단내가 난다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케톤산증이라 불리는 증상인데요. 당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단순한 입냄새 구강 청결제보다는 정확한 혈당 체크와 내과 진료가 우선입니다. 4. 달걀 썩은 냄새는 위장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트림이나 방귀에서 유황 냄새가 강하게 느껴진다면 소화불량, 위염, 혹은 위장 내 박테리아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냄새는 우리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나는 냄새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패턴이 바뀌거나 심해졌다면 꼭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AI 건강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채취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pH 중성 비누로 샤워하기. 피부의 산도 pH는 채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 비누보다 pH 중성 또는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면 피부 보호막을 유지하면서도 논에 날 생성이 줄어듭니다. 특히 등, 겨드랑이, 가슴 부위는 하루 한 번 꼭 씻어주세요. 2. 샤워 후 수건은 반드시 말려 쓰기. 축축한 수건은 세균의 온상입니다. 샤워 후에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혹시 수건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수건은 자주 삶고 매일 건조한 상태로 교체하세요. 3. 녹차, 요구르트 등 항산화 식품 섭취. AI는 음식과 채취의 상관관계에도 주목했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체내 독소를 줄이고 장 건강을 개선해 채취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녹차 한 잔, 그리고 저녁 식후 요구르트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4. 항균 기능 속옷 착용. 속옷은 피부와 가장 가까운 옷입니다. 항균 기능이 있는 면 속옷은 박테리아 번식을 막아주고 피부 마찰도 줄여 냄새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름철엔 통풍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5. 의류와 침구의 전기 세탁 및 햇볕 건조. 피부에 남은 논에 나른 옷과 이불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 자외선 살균까지 더해주면 냄새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채취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방치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Q&A와 채취 관리 실전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자분들께 받은 질문 중 채취와 관련된 내용을 모아 몇 가지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1. 치아가 약해서 자주 양치하기 어렵습니다. 냄새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양치질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럴 땐 부드러운 칫솔과 무불소, 저자극 치약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식후에 물로 충분히 헹구는 것만으로도 입안의 음식물 잔여물을 줄여 냄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틀니를 사용하신다면 매일 전용 세정제에 담가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질문 2.
몸을 매일 씻는데도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씻는 습관은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냄새가 계속 난다면 다음을 점검해 보세요. 첫째, 사용하는 수건과 속옷이 청결한지. 둘째, 자주 세탁하지 않는 겉옷이나 이불에 냄새가 배어 있진 않은지. 셋째, 피부에 트러블이 있어 냄새가 나는 부위가 있는지. 채취는 몸 전체가 아닌 특정 부위에서 집중적으로 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부위를 찾아 집중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 3. 기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냄새 관리까지 할 수 있을까요? 기력이 떨어지면 샤워나 세탁조차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샤워 대신 따뜻한 물수건으로 겨드랑이, 목 뒷부분, 가슴 부위를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면내이나 항균 기능 속옷을 활용하면 번거로움을 줄이면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전 팁을 요약해 보면 1. 치아가 약할 땐 물로 헹구기와 틀니 세척 필수. 2. 자주 입는 옷, 수건, 이불 등 냄새의 복병입니다. 3. 기력이 약하면 물수건 관리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한 향기로 이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이 채취. 결코 부끄럽거나 감춰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자 때로는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원인과 예방법만 잘 기억하셔도 불쾌한 냄새를 줄이고 더 건강하고 쾌적한 일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채취는 나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냄새를 숨기기보다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고니TV는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